자, 우리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했고, 이제 다시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마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얘는 책에 보면 36페이지에 함수의 증가 감소 해놓고 오른쪽에 보면 박스 쳐져 있는 게 있어. 오른쪽에 보면 자그맣게 찾았니? 몇 페이지? 36페이지. 내공업 해가지고 밑에 보면 박스 쳐서 일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지? 거기다 별표를 이렇게 딱 쳐놓고 그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거니까 이제 봐.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아,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느냐의 요 판단을 우리는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부호로서 판단한다. 어떤 구간 x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서 이놈의 부호를 가지고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한다. 그래서 함수 증가 감소 그러면 무조건 미분. 그래서 그게 양이냐 음이냐 이걸 따졌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증가한다. 멘트를 잘 들어. 함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했을 때 이 값이 양수여야 돼. 여기까지 동의하지?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그 구간에서 어느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지 간에 그게 양수가 되니까. 맞아? 만약에 함수가 감소야. 감소한다면 그때의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아.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장을 쓸 때 그걸 명제라고 하거든? 수학과에서 배웠던 명제라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는데, 증가 함수가 증가하면요 그 구간에서 미분계수는 0보다 커요. 이건 참인 명제예요. 함수가 감소 내려가고 있으면요 그때 그 구간에서의 미분계수는 0보다 작아요. 참인 명제야. 우리가 명제를 따질 때는 주어진 명제가 이렇게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의 역에 대한 판단을 하거든. 역이라는 건 이거이면 이거 잘못 썼다. 잘못 쓰고 미안해. 반대로 썼네. 다시 어떤 구간에서 이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 다시 선생님이 역을 바로 써버렸어. 마음이 급해가지고 x 구간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했을 때 그게 양수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요게 증가한다.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선생님 반대로 썼어. 그 마찬가지로 미분계수가 그 구간에서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함수는 감소합니다. 이게 이제 참인 명제거든? 근데 이놈의 이제 영명제를 한번 따져보면 함수 fx가 증가한다면 f'x가 0보다 크냐 이때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 다시 함수가 증가 함수일 때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 요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이기 위한 조건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 증가함수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야 증가하면은 계속 증가하니까 f'x가 0보다 커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틀린 말이고, 뭘 붙여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냐면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줘야 돼. 다시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잘 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건 참인 명제야. 참인 명제. 그러나 이거의 역명제. 함수가 증가함수면 f'x가 0보다 크다. 그거는 거짓이야. 그럼 옳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등호를 이렇게 싹 붙여줘서 함수 fx가 증가함수이기 위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니네들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 책에다가 이제 예를 한번 적어놔. fx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라는 함수라고 쳐봐.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한번 그려볼게. 얘네가 이제 이 그림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요렇게 가. 요렇게 올라간다. 증가함수 아니야. 증가함수지. 자, 얘 증가함수인데 이 새끼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f'x. 그럼 이제 미분 쳐버리면
3의 x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x값을 뭘 집어넣든지 간에 x의 제곱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x가 0일 때는 같아도 되지. 그러니까 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큰 거 맞는데 0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이 지점이야.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뚫접이라고, 선생님 뚫접이라는 말 표현을 했었지. 조롬이 이렇게 위로 볼록해서 증가하다가 다시 터닝해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바뀌거든. 그럴 때 이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돼요. 우리가 0일 때 미분계수로 했더니 빵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긴 증가함수인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도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이기 위한 그때의 판단 조건을 쓸 때는 f'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우리가 요 등호가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함수 fx가 어떤 경우는 fx가 전체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건 전체적으로 증가함수인데 요 순간마다 연속적인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0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부분이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하는 함수도 증가함수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우리 이때 또 문제 풀 거거든. 증가함수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그거의 판단 근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요런 함수도 가능하다 요렇게 기억을 하셨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럼 반대로 이게 또 마찬가지야. 이거에 0은 성립하지 않지만 여기 성립하지 않지만 그거를 옳게 바꿔주려면 어떤 함수가 감소함수예요 이런 멘트가 나오면 그때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은데 같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등호까지 이렇게 붙여줘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대표적인 예를 생각하면 얘가 된단 말이에요. 3차 함수죠.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순간 0이 되는 순간이 나와도 증가하는 그 전체의 어떤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표현을 좀 써드릴게.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 라는 멘트를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 수원에서 니네가 이미 배웠는데 증가함수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뭐냐? 일반적 정의는 이렇게 표현해.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 두 개를 꺼냈어. 이미 원소 두 개를 꺼냈을 때 뒤에 게 앞에 거보다 커. 이런 조건을 하에서 그러면 함수값을 비교했더니 그 함수값이 뒤에 게 더 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거 증가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봐봐 함수 이렇게 들어가 있어. 증가함수면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 함수 두 개 내가 이렇게 끄집어냈단 말이야. 뒤에 게 앞에 거보다 크지. 그럼 얘가 증가함수일 때 이때의 함수값 x1에 대한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을 이렇게 싹 비교하면 증가함수일 때는 얘가 이렇게 커야 된단 말이야. 감소함수일 때는 반대로 들어가는 거. 무슨 말인지 가? 그래서 문제 낼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위한 조건을 판단해라 그러니 이렇게 가는 건데 증가함수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 어떤 함수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정보가 뭐냐? 그러면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증가함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하나, 이거 바로 이제 적용을 좀 시켜볼게요. 이제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37페이지 보시면 그 3번 문제가 있어. 어저께 안 풀었던 거 있지? 이제 이걸 풀 수가 있어. 봐봐.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요. 몇 차 함수냐면 3차 함수야. x 세제곱 더하기 k의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6 x 더하기 4. 이게 열린 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예서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니? 혹시? 네. 마이너스 무한, 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읽는 건 알지? 플러스 무한대.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렇게 나와야 돼. 네. 네가 하는 거 안 봐요. 안 아니, 봐가지고. 저 그건 못 봤어요. 그 도함수랑 미분 그거 봤어요. 이게 뜻이 뭐예요? 실수 전체.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에서 얘가 뭐하도록? 증가하도록. 전체 범위에서 제가 증가함수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 때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 얘가 증가함수니까 대충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 x값마다마다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f'x는 0보다 커요. 이렇게 푼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 근데 꼭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도함수의 도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등호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로 바뀌는지 잘 봐. 일단 도함수를 구해야지. 구했더니 3x 제곱에 더하기 2kx 더하기 k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도함수의 부호가 f'x가 적의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동의했냐? 뭐에 관한 문제로 바뀌었니? 수상 문제로 바뀌었지.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기억나? 2차 부등식의 문제는 우리 뭘로 푸냐면 그림으로 풀어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의 관계에서 항상 위에 떠 있거나 최소한 붙어 있도록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지만 수상이 가장 기본 베이스 되는 과목이야. 수상이. 그 수상을 잘 공부해야 해두셔야 된다. 그럼 이 조건 되려면 우리는 뭐 써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 짝수니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3k 마이너스 18. 따라서 이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등호가 붙어있는 형태로 답을 내시면 된대. 이해 가셔요? 자, 그래서 함수 증가함수에 대한 판단을 증가함수면 도함수의 보호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감소함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것도 문제의 한 유형이에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좀 할게요. 자, 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가 말이야.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역사가 있는데 여기 파트에 함수 극대극소의 정의가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한 3번 정도 바뀌었어. 원래 극대극소라는 게 수학에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때는 정의가 A로 정의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B로 바뀌었다가 막 C로 바뀌었다가 막 이렇게 바뀌었거든. 왜 바뀌었냐면 애들이 어려워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수의 극대극소를 축약해서 간편하게 막 정의를 해서 교과 과정이 바뀔 때마다 막 바뀌었어. 그러다가 지금 나온 함수의 극대극소가 원래 극대극소의 그냥 기본 정의지. 그게 들어왔어.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어려워. 한번 읽어볼게. 봐봐. 지금 하는 이제 함수의 극대극소의 정의가 가장 노멀한 정의예요. 한번 읽어볼게. 함수 fx에서 잘 봐. x 이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즉 x의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a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으면 fx는 x 이퀄 a에서 극대라고 하고 그때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반대로
x에서의 함수값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a일 때 함수값이 작으면 이때 fx는 x 이퀄 a에서 극소라고 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의야. 뭐 말인지 알겠냐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제일 높은가? 극소 그러면 제일 낮은가?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정의를 조그맣게 써놨거든? 일단 기억해둬야 되는 게 그 책에다 써놓은데 함수의 극대 극소를 판단할 때는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수는 대부분 연속 함수에서 대해서 따지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주로 따졌는데 극대 극소의 원칙적인 정의는 부연속이어도 돼. 미분 불가능해도 돼. 그러니까 함수의 극대 극소를 판단할 때 함수의 연속 또 미분 가능성 무관하다. 써라. 함수의 극대 극소의 정의는 함수가 연속일 필요도 없고 함수가 미분 가능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함수의 극대 극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따질 필요 없고 미분 가능성 따질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함수의 극대 극소의 정의가 뭡니까? 첫 번째 정의가 뭐냐? 그때부터 내가 x 이퀄 a라는 지점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특정한 지점. 그래서 이놈의 함수값을 이렇게 봤어. a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x 이퀄 a에 아주 인접한 구간, 전체가 아니라 a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가까운 곳,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모든 x에 대한 그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을 a에서의 함수값과 비교했을 때 a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아도 돼.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x 이퀄 a에서 극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fa 얘를 극대 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 써놓고 갈게. 두 번째, 극소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지점 x 이퀄 a라는 지점에서 내가 함수값을 봤어. 근데 그 주변 a를 기준으로 한 주변의 함수값과 비교했을 때 얘가 작아. 주변에서만 비교했을 때 골목 대자는 거야. 주변만 봤을 때 내가 제일 낮은 새끼야. 그런데 같아도 돼. 주변은. 이럴 때 x 이퀄 a에서 극소라고 하고 그때의 a에서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때 극소의 정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 그냥 문제를 내기 위한 그래프야. 이거야 y는 토 fx라는 그래프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F. 자, 얘네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이따구로 냈는데 이 그래프상에서 x값이 a 지점 b, c, d, e, f 중에서 극대점과 극소점을 찾아봐. 극대점과 극소점. 극대가 되는 x값과 극소가 되는 x값을 한번 찾아봐. 한번 물어볼게. 극대가 되는 x값 불러보세요. a 또 c 그 다음 끝? 극소가 되는 지점. 극소가 되는 지점. 이거 나왔네. 이거 안 나와. 그 틀려도 돼. 괜찮아. B D D E B 다 나온겨? 아니야? 뭐 또 추가? 그때 F. 어우, 잘했어. 자, 봐. 자, 여기는 여기부터 볼게. 여기는 x 이퀄 a에서는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 아주 극히 좁은 부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봤을 때 a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지. 주변만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여기는 극대점이 되는 거야. 극대점.
여기가 극대점. 극대가 되는 x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b는 여기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불가능하죠. 아 b점은요 미분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극대 극소를 따질 때는 연속일 필요도 없고 미분 가능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때 함수값을 주변하고 비교만 하는 거야. 그럼 이때 함수값이 여기 주변하고 비교, 여기 주변하고 비교해봤을 때 함수값이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극소점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전체에서 내가 1등, 내가 꼴등이 아니야. 주변 동네에서 자양동에서 내가 짱 먹어. 그럼 극대야. 자양동 내에서 내가 맨날 얻어 터져. 그럼 내가 극소인 거야. 동네 골목대죠. 무슨 말인지 가? 그게 극소점. 다시 또 이렇게 쭉 갔어. C일 때 함수값이 색깔 칠해져 있으니까 여기거든. 그러면 얘는 주변하고 비교해봤을 때 월등하게 크지. 그러니까 여기도 극소점이 되는 거야. 아니 극대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극대값이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 선생님 이거 불연속이잖아요. 불연속이어도 상관없어. 불연속이지만 극대점이 된다 이거야. 이해 가셔요? 이게 학교에 내신 문제로 나와.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걸 애들을 다 그냥 버리고 간단 말이지. 정확하게 알고 가요. 여기 볼게요. 여기 보니까 얘는 주변보다 작아. 근데 옆에 보니까 같은 색들이 쭉 있어. 주변보다 그 함수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 이거야.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극소점이 되는 거고. 여기도 어때? 주변하고 같은 값도 있지만 지가 주변에서 작은 값인 거 맞지? 극소점. 얘는 주변보다 얘 큰데 같은 놈도 있어. 그래도 얘는 극대값이 되는 거야. 극대점. 그래서 극대점과 극소점을 합쳐서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얘기하거든? 뭐라고 한다고? 극값. 극값이 몇 개 존재합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여기 극대, 극소의 정의.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니네 책에서도 보니까 확인 문제 2번에 거기 봐봐. 알파에서 베타까지 fx가 극대가 되는 점의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하나 내놨단 말이야. 응? 근데 거기는 불연속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불연속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새롭게 그려놓은 거야. 자, 그러면 극대가 되는 지점. A 지점 극대죠? C 지점 극대지? 그 다음 어디 있어? 이 지점 극대지? 그렇게 세 개가 극대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세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한다. 알아두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극대 극소는 몇 차 함수에 대해서 따지는 거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다항 함수에 대해서만 따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3차, 4차 다항 함수는요 연속 함수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불연속인 지점 또는 뾰족한 지점 이런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다루는 3차, 4차 다항 함수에 대해서는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극대는 이렇게 연속에서 매끄러 빼가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가 극대점이 되는 거고요. 극소점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터닝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가 극소점이 되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의 함수에서의 극대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x = a라고 할 때 그 시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터닝해야 되니까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x = b라고 했을 때 얘 내려오다가 터닝해서 올라가려면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 다항 함수에 대해서 극대가 되는 지점과 극소가 되는 지점에서는 미분 계수가 반드시 0이 되셔야 됩니다. 다항 함수에 대해서는 미분 계수가 반드시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빵돼야 되고 이 A를 전후로 해서 앞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보호와 뒤에서의 보호가 반드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양음으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음에서 양으로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항 함수에서의 극대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찾으려면 무조건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어야 돼. 그리고 그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다항 함수에 대해서는 x = a에서 극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 구했을 때 0인지 그리고 앞뒤에서의 부호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그 지점에서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은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빵돼야 되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야 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거에서 0보다 큰 거로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지점에서 극소점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어제 한 내용이야. 어제 우리 극대극소 구할 때 미분 치고 0 되는 지점 찾고 그 앞뒤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 확인했잖아. 그러면 그게 극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극대극소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선생님이 설명하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했어? 마지막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3차 함수가 다함수 중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 조건은 어떻게 되냐? 우선 첫 번째 3차 함수는 극대와 극소를 하나만 가질 수는 없어. 만약에 극값을 갖는다면 극대값과 극소값은 반드시 동시에 갖는다. 일단 이거 머릿속에 넣고 극대만 또는 극소만 가질 수는 없어.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4차 함수는 생각할게요. 4차 함수는 또 이제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3차 함수의 극값을 가질 조건 한번 보면 fx가 그냥 대충 쓸게.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가 나올게. 이렇다고 치면 일단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봐야 되겠지. 오케이.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나오니? 2차 함수 나오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도함수의 그래프.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오겠지. 하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 하나는 접할 거고, 하나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x축하고 이거 되겠어.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는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빵된다는 거지. 일단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야 돼. 선생님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는 없고요. 자, 근데 여기는 보면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지.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부호 변화가 있지. 부호 변화가 있고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빵되지. 이런 케이스가 극값을 갖는 거야. 근데 여기를 봐봐. 여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빵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부호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새끼는 극값을 갖는 게 아니야. 얘는 아예 도함수의 부호가 0 되는 지점이 없어. 부호 변화도 없고 계속 플러스로 가는 거고. 끝까지 이해 가셔요? 그렇다면 이 경우가 극값을 갖는 경우고 이 경우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그렇다면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게 판별식을 갖고 판단하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극값을 갖지 않는 케이스고 극값을 갖지 않는 케이스는 도함수의 2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나 또는 만나지 않아.
그걸 우리는 판별식으로 판단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니네들이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그 값을 갖고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으면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그때 판단의 근거는 판별식 갖고 판단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 가셔요? 자 그런데 문항을 문제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해. 그 어떤 표현을 쓰냐? 여기 봐봐. 그 값을 갖지 않는 케이스의 그림을 한번 보려면 요거부터 그려보자. 그냥 밑에다 그릴게. 얘 그림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요 지점에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이 빵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요 새끼는 요 지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증가만 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의 그래프는 그 값을 갖고 있고 얘는 그래프가 그 값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값을 갖고 있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가 증가 또는 감소함수 여기서는 증가로 쓸게 증가함수인 형태고 이렇게 증가함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1대1 대응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1대1 대응일 때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 수학 하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어. 아이 공간이 좁은데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을 조건을 구하세요. 이 표현과 3차 함수가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1대1 대응이거나 또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 똑같은 표현. 연결돼? 아니 1대1 대응이 되거나 역함수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면 계속 기어 올라가거나 계속 기어 내려올 거 아니야. 그 말이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달리해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고. 어렵냐? 할 수 있지? 자, 요거는 책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세요. 여기 책에 내용이 없으니까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그림도 좀 그려놓고 요게 도함수의 그래프, 요게 원래 함수의 그래프 판단의 근거는 전부 요걸로 한다. 이렇게 오케이? 적으면서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좀 하세요. 공간이 좀 없으니까 잘 이렇게 공간을 할애를 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지금. 정리했어? 머릿속이 좀 정리가 돼? 자, 적용시켜줄게. 자,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자, 40페이지 7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항. 함수 fx가 있어. 3차 함수야. 천천히 읽을게. 그 함수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원수 x1, x2를 꺼냈어. 대소관계가 있어. x2가 더 큰
이미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함수값도 x2가 더 커야 돼.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낸다는 거야. fx가 무슨 함수란 뜻이야? 증가함수.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연결돼? 저 3차 함수에 도함수를 구했을 때 이게 도함수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가 증가함수가 되려면 저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접하거나 아니면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그림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동의하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또 우리는 2차 부등식의 문제를 판별식으로 푸는 거잖아. 그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대슈 짝수 a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a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푼다는 거야. 연결돼요? 안 되면 얘기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3차 함수가 증가함수가 돼요. 도함수를 구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2차 부등식으로 풀어야 돼. 그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되려면 붙어 있거나 떠 있어요. 판별식.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고리가. 자, 8번 다시 가볼게. 8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그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할 이따구로 나온 거예요. 역함수 존재 밑줄 쳐놓고 역함수 존재 밑줄 쳐놓고 진각 또는 감수. 두 가지 다 쓰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학화 내용이야 이게.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 말은 증가 또는 감소하도록 이런 말이 되는 거라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쓱 봤더니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야 이렇게. 그럼 최고차의 음수니까 위에서 시작하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 감수함수가 돼야 된다고. 감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있어도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전개하 갈게. 처음에 도함수를 구합니다. 연결? 이게 어떻게 된다고? 감수함수여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따라옮겨? 감수함수. 이 초록창에서 음수니까 감수함수.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 그냥 풀어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건 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떠 있거나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또 뭘로 들어가는 거야? 판별식으로만. 반대의 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ac 9 날려주시고 인수분해하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렇게. 지금 이해가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자,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 감소를 따졌는데, 자, 9번 문제는 실수 전체가 아니라 잘 봐야 되게 좀 헷갈리겠어. 일정한 구간에서의 감소하도록